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안녕하세요. 정리되어 이번에는 있습니다. 하둡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기술로서 간혹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출 문제 위주로 꼭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 체크 문제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예, 기출령 보면 하둡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하둡의 개념이죠. 신뢰할 수 있고 확장이 용이하며 분산 컴퓨팅 환경을 지원하는 오픈 소프트웨어. 예, 요렇게 정리하시기 바라요. 신뢰할 수 있고 확장이 용이하며 분산 컴퓨팅을 활용한 오픈 소프트웨어. 예, 밑에는 먼저 한번 참조를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과정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인간과 유사한 시스템. 요건 이제 AI 쪽 얘기하는 것 같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이닝 등의 통합된 제품. 이거는 사스, 이아스 뭐 등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스나 뭐 이아스 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이며 관계형과 대조적인 거, 이거 노에스큐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 하드분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선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저장하고 처리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드이 담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 정보를 잘 처리하는 거네요. 그래서 HDFS와 맵 리듀스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HDFS, 하드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 맵 리듀스 프레임워크로 시작되었으나 데이터의 저장 실행 엔진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그 데이터 처리 같은 하드 생태계 전반을 포함한 의미로 확장되었고, 하드업은 데이터 양이 너무 많으니 분산해서 저장한다. 이게 핵심이네. 그래서 저장과 분산,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저장을 분산해서 할지가 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산 컴퓨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에 대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둡은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 비용이 적고요. 시스템 중단 없이 장비에 추가가 용이하고, 그걸 우리가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이라고 합니다. 장비 장애에도 전체 시스템 영향이 적고 분산해서 저장하니까 저렴한 구축 비용과 비용 대비 빠른 데이터 처리가 되고 오프라인 배치 프로세싱이 최적화됩니다. 단점은 HDFS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 불가하고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 신속 처리 작업은 좀 부적합하고 버전도 많고 지원이 좀 오픈 소스니까 좀 어렵다. 뭐 그 정도 되겠는데요. 장점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HTML이라든지 XHTML을 얘기하는데요. 요거가 SGML 기반에서 XML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XML은 SGML의 그 부분 집합이고 SGML이 가장 포괄적인 마크업 그 언어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HTML이라든지 HTML이 발전됐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GML은 예전에 그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탠다드 제너럴라이즈 마크업 랭귀지에서 문서형 마크업의 언어를 정의하기 위한 메타 언어이다. 그래서 IBM에서 GML로의 후속이다. XML은 익텐디드 마크업 랭귀지에서 SGML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서 좀 최적화했다. 그래서 SGML을 좀 다이어트해서 보낸 게 이제 XML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업 랭귀지라는 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마크업 랭귀지가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논 스매틱 HTM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쓰는 건데 마크업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좀 잡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멘틱 마크업이라고 하는데 시멘틱 HTML로도 알려진 시멘틱 마크업은 이런 그 구조를 통해서 브라우저 검색이라든지 개발자 웹페이지를 더 잘 이해하고 웹페이지에 대한 섹션을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관리가 더 좋다라는 거죠. 넌 시메트릭은 div나 스페이스 태그에 대한 포맷이 가능하지만 시메트릭 HTML은 왼쪽에 보는 것처럼 아티클, 섹션 및 나부와 같은 의미적인 태그가 웹페이지의 각 요소를 정의해서 웹페이지 요소를 각각 여기서 바로 정의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시멘틱 마크업은 검색 엔진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사용하는 콘텐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이렇게 계층화한 언어다라는 쪽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크업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드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도록 설계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이고
2006년 야후의 더크 커팅이 너치라는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 규격이 안정해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기존의 RDB 기술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서 새롭게 만든 오픈소스형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보 처리 쪽에 좀 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마크업 리듀스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형 데이터의 세트 병렬 처리에서 사용된 프레임워크의 모델 및 처리 프레임워크이다. 그래서 맵이 있고 이거를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아웃풋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처리를 지도와 축소의 두 단계로 나누고 지도 단계는 여러 노드에 걸쳐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고 리듀스가 이제 축소 단계가 되는 거네요. 축소 단계는 지도 단계의 결과를 집계해서 최종 출력을 형성한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 프로그램 워크로서 HDFS가 분산 처리 담당이라면 맵 리듀스는 분산 처리 기능을 한다. 그래서 분산 처리 기능 HDFS는 분산 처리를 이렇게 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약간씩 틀리네요. 그래서 HDFS는 하드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분산 처리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HDFS가 분산 처리의 기능이다. 분산 처리가 주로 메인이면 맵 리듀스는 분산 처리 기능적인 요소를 좀 더 접근한 것이다 라는 쪽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밑에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문제를 풀면서 최근 동향을 보겠습니다. 1번 무선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마크업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했었죠. SGML부터 왔는데 무선 인터넷 사이트에 구축한 HTML이다. MHTML, 마이크로소프트 HTML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선 인터넷에 HTML의 기능을 삭제한 경량 언어이다. 말이 되는 것 같고요. XML은 WAP 포럼에서 정의한 HTML과 유사한 작은 크기의 마크업이다. 그래서 밑에 설명했는데요. XML은 여기 WWWC죠. W3C에서 개발한 특수 목적의 마크업 언어로 사용하는데 권장한 다목적 마크업이다. 그래서 XML은 SGML을 아까 다이어트 했다 그랬죠. 그래서 SGML이라든지 그런 용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WAP가 아니고 W3C가 되는 거고요. SGML에서 크기를 줄인 것이다. 그래서 SGML을 기반으로 왔다 해서 이번에 3번이 되는 거고요. XHTML, Extended HTML은 인터넷 표준에서 제정한 W3C가 발표한 표준으로 XML 표준을 따르고 HTML가 호환대로 짜여져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어디서 왔는지 여기 HTML하고 XHTML은 여기 SGML에서 왔고 SGML을 경영화한 게 XML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다음 보기에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 무엇인가? 여러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결과에도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거네요. 동시에 한다라는 거가 키가 되는 거고요. 동시기 때문에 일단 병행, 그래서 병행 투명성으로 답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문제가 좀 말이 어렵죠. 병행, 동시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수행하는 거. 여기 보면 분할, 위치, 중복, 장애 등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처리 관련된 부분에서 간단히 터치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DBMS, 컴파일러. 여기 보시면 이제 컴파일러는 우리가 이제 특정 프로그램의 언어로 쓰여진 문서를 다른 프로그램의 언어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컴파일러는 우리가 컴파일러 한다 그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무관하고요. 여기 보면 메타데이터,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되는 건데 데이터의 구조화된 데이터로 대량의 데이터 정보 가운데서 검색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로 데이터를 일정 규칙에 따라 표준화한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서 이건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병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 4번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의 단위 또는 한 번에 모두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연산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우리가 트랜잭션을 체크한다 그러는데요. 얼마나 많은 변화, 데이터의 상태 변화를
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릴레이션이라든지 여기 보면 튜플, 이 튜플은 여기 보면 이제 주요 키가 되는 거고요. 이 전체적인 릴레이션 이 그 스키마가 이제 그 전체적인 껍데기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속성이 들어가는 거를 릴레이션 인스턴트라고 합니다. 카디널리티는 한 테이블에서 한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과 가질 수 있는 관계를 나타내는 다대다나 일대다 또는 1대1의 테이블 간의 어떠한 그 관계를 카디널리티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5번 다음은 어떤 백업을 실행한 것인가 해서 테이프의 백업과 이 테이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복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테이프 드라이버에 파일 백업 및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하고 파일 하드디스크에 백업할 수도 있다 해서 테이프 백업이라서 이렇게 정말 테이프처럼 생겼어요. 저도 예전에 이거 써봤는데 이게 군이라든지 아주 보안이 그 중요시 여기되는 이렇게 테이프 백업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업을 해놓으면은 이게 전기 쪽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구 백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이프 백업이라는 것들이 보안 시설이 강한 데서는 하고 있습니다. 6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이거 아까 한 거네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필요가 없고 이 문제는 삭제하겠습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객체 간의 관계와 제약 조건을 나타내며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 보안 및 무결성 규칙에 관한 명세율을 정의한다. 객체 간의 관계, 릴레이션을 얘기하는 건데요. 객체 간의 관계와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 보안 및 무결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로 이제 구분할 수 있고요. 개념 스키마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뷰로 조직체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전체적인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인 저장 장치 입장에서 DB가 저장되는 방법을 정의한 거고요. 외부 스키마는 전체적인 서버 스키마에서 사용자 부분을 뺀 걸 외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외부 스키마를 밑에 한번 보시면요. 실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어떤 형식, 구조, 배치 화면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줄 것인가 이다 해서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한 논리적인 부분이 서비스 스키마고 일반 사용자를 어떤 쿼리를 통해서 DB를 얻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 스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해서 정리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큰 개념으로 해서 개념 스키마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중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사용자 사이의 특정 사용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담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트. 그래서 이 개념들 밑에 정리해 봤는데요. 이건 데이터베이스의 그 전체적인 그 틀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어떤 그 작은 규모의 조직 그런 것들을 이 데이터와 웨어하우스의 합친 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은 규모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데이터 마트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풀어보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